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이어서 히브리어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인 그린 책을 하고 있는데 알파벳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숫자를 했었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 숫자를 나타내는 복합 숫자들 컴파운드 넘버스를 살펴봤었는데요. 어, 이 컴파운드 tens와 units 이것들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예외. 어떤 거냐면 15랑 16에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15랑 16이 예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신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 어,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야외. 그게 이제 보통 요 발음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게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야외,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보통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숫자를 나타낼 때 이런 모양이 되면 아이고, 이런 모양이 되면 또는 중간에 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 요거는 숫자가 몇이죠? 숫자가 루드가 10이고 해가 5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가 되는데 이 표현을 피해서 다른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트와 와우를 써서 테트가 9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와우가 6을 나타내는 이런 회피하는 방식으로 15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트가 9고 그죠? 자인이 7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똑같이 15가 16이 되죠. 16이 되는 방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렇게 야외라고 불리는 이 신명과 비슷한 형태로 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회피하는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와 16을 알파벳 문자로 나타낼 때는 요드를 쓰지 않고 와우랑 테트를 쓴다. 자인과 테트를 쓴다. 요 내용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명을 이거 보통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성한 네 개의 문자인 건데요. 요드, 해, 와우, 해.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아예 중세까지는 실제로 그 서기관들이 이거를 신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를 통해서 대신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을 그냥 입에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그 예전에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런 전통이 이 히브리 그 숫자를 나타내는 체계 안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또 중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B, Phonetic Values of Letters입니다. 음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음가들에 대한. 그래서 어, 와인그린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정확한 음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rrect phonetic value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히브리어 자음은 제가 그 부분에 지금 붙이고 있어요. 각각의 히브리어 자음은 각각의 음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가가 왜 중요한 이유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 정확한 이 자음의 발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저도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딱 문법이 발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모음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발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왜 이렇게까지 발음이나 나중에 이제 모음의 장모음, 단모음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따질까? 그다음에 어제 봤던 두가드 케파트 이런 소리들을 왜 구분을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연관이 나중에 다 문법적인 형태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꼭 잘 배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정리를 같이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자음들은 알파벳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어 알파벳도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B라는 단어가 있으면 B가 아니라 P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P도 있고 그다음에 어 터지는 P도 있는 거죠, 사실은. 터지는 P. B, P. 굳이 얘기하면 뿌, 프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구분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지만 보통 그래도 히브리어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히브리어는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발음,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퍼네틱 밸류스는 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발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알레프가 있고 이 알레프는 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가볍게 어, 공기를 내새는 시운에 보내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묵음일 때 H 영어에서 H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니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 그래서 H는 있지만 발음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음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음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음적인 가치를 갖는다. 명확하게 그것이 모음을 가질 때 그 외에는 보통 발음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결합을 할 때는 발음이 되는 자음으로 쓰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일런트 H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요 경우가 지금 보면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B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경강점이 없는 형태. 다게시 레네가 없는 형태는 약간 힘이 더 빠진 V와 같은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래서 요 형태랑 요 형태는 다르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멜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G죠. 근데 요 G가 어디 쓰이냐면 go 이렇게 되죠. 이게 G라고 해서 지읒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음은 지읒이나 아니면 한국어일 때 기역이잖아요. 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쵸? go처럼 G는 김멜은 그래도 김멜은 김멜에서 기역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근데 음 포, 다기시 레네가 없는 경우는 글로털 R과 비슷하게 발음이 된다. 그, 그, 그가 지금 사실은 G 발음 자체가 K랑 영어에서 G는 발음 위치가 같죠. 이렇게 입이 안에 있고, 이렇게 식도가 있다고 치면, 혀가 있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제대로 잡았나? 보면, G의 위치는 여기서 나죠. 그쵸? 근데, 그, 경강점이 없으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글로털 쪽이 이쪽 파트잖아요. 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G를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이 안쪽에서 발음이 나요. 근데 경강점이 없는 형태는 더 힘을 뺀 형태. 이렇게 됩니다. 어제 지난 강의에서 봤듯이 요 부가드 캐파트의 요 중간에 경강점이 있는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없으면 좀 더 약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또 발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그려서 다시 지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